안녕하세요. 오늘 11월 24일 월요일입니다. 테슬라 같이 볼 거고요. 자, 여러분들 주말 지나면서 두 가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아래 꼬리 쭉 달면서 올라가는 게 굉장히 좀 캔들 모습이 예쁘죠. 테슬라에게 있어서 직접적인 매크로 호재 두 가지가 주말 사이에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바로 뉴욕 연준의 이 100기 항복 선언이었는데요. 제가 수차례 강조드렸었죠.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입을 털었지만 실제로는 결국은 금리 인하로 가는 방향으로 전체가 가기 때문에 이 대세를 비틀 수 없다라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수차례 강조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연준이 드디어 손든 거예요. 자, 연준이 이제 12월 금리 인하를 바라보고 있고요. 두 번째 호재는 트럼프 정부에서 이 엔비디아로 하여금 이 H200 칩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게끔 고려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금리 인하는 이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테슬라에게 호재고요. 그리고 또 테슬라의 주가 움직임은 이 엔비디아와 커플링 돼서 최근에 더욱더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호재 또한 테슬라에게 있어 나쁠 거 없는 호재기도 하죠. 자, 하지만 이 400달러 선을 뚫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옵션 세력의 포지션 변화가 조금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호재, 이 두 가지 호재가 테슬라 같은 이런 테크주라든지 성장주에게 호재로 작용하면은 뭐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지금 시장 자체가 AI로 인한 과열로 인해서 조금은 쉬어가려고 하는 건 아닌가 또 싶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 하락 구간에 부정적인 소식을 압도해버리는 엄청난 호재들이 지금 속속들이 뜨고 있습니다. 솔직히 한국의 FSD 이게 조금 늦어질 줄 알았는데요. 지금 한국도 이게 지금 오늘 속보로 떴죠. FSD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뭐 실주행 라이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타이밍일 때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테슬라를 좀 진지하게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내년도 2026년은요. 이제 그동안 모아왔던 것들이 팡팡팡 터지는 해입니다. 아시다시피 테슬라는 수직 계열화를 마쳤어요. 그동안 힘들었던 게 주가 5년간 힘들었죠. 그동안 힘들었던 게 이 수직 계열화 하면서 힘들었던 게 이제는 팡팡 터지면서 주가가 2배, 3배 이상 퀀텀 점프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지 헷갈리시거나 고민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투자 판단에 도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이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좋아요 누르는데 2초밖에 안 걸리니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선물도 하나 넣어놨으니까요. 영상 보시고 이런 선물도 또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세력들의 포지션 변화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난주 장이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저점을 계속 높여갔던 이 옵션 세력들도 지금 잠시 일보 후퇴를 한 상황입니다. 뭐 2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고 생각을 해 두시면 되고요. 원래는 이 풋옵션 풋월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벽을 세워놨던 가격대가 400달러에 좀 유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살짝 밀렸어요. 390달러 선으로 살짝 밀렸고요. 그래서 지금 이 풋옵션 390에서 지지선 형성하고 있고 그 위에 지금 주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410달러 그리고 420달러 콜옵션 세력들도 여기에다가 또 물량들을 세팅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뭐 실제로 테슬라 주가가 오늘 밤 본장 열리면서 이 390달러를 테스트하러 갈지는 오늘 밤 뚜껑이 열려봐야 알겠지만 이 아래로 뚫고 내려갈 확률은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적어 보인다. 그래서 이 가격대가 좀 좋은 대응의 위치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력이 옵션으로 치고받을 때 또는 덤프 물량들이 전부 다 매도가 되고 나서 다시 재매수하는 시점들을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이거를 제가 저번에 모든 분들께 다 공개했다가 영상이 한번 삭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 정책상 뭐 저작권 위반하면서 삭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필요하신 분들께만 따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필요하신 분들만 참고하시라고 자료 공유 드리고 있고요.
필요하신 분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서두에 제가 두 가지 호재 말씀드렸죠. 매크로 호재.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이 75% 이상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두 번째, 트럼프 정부에서 엔비디아로 하여금 이 칩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게끔 고려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이렇게 좀 조정받고 있죠. 조정받고 있고, 하락론자들은 기술적인 이유를 또 들고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 차트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마치 테슬라 차트처럼 최근에 똑같습니다. 지수랑 조금 커플링 돼서 같이 움직이는 경향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나스닥 지수 차트가 이렇게 상승 채널링 구간에서 이렇게 가다가 지금 하락 채널링 구간이죠.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 하락론자들은 지금 하락 채널 구간이다. 그래서 지금 반등이 되더라도 이 하락 채널링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등이 아니라 하락 추세가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본인들의 폭락 논지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상승장이 끝나지 않았다고 보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2022년 10월이 비슷한 결정적인 사례인데요. 그때도 시장이 똑같이 지금처럼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때도 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보였지만 두 가지 사건이 상승 시작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세 가지인데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연준의 긴축 강도가 완화가 된 거고요. 75bp에서 50bp로, 그러니까 금리 0.7로 올리겠다라고 한 게 0.5로 올리겠다라고 바뀐 거죠. 그러니까 조금 완화가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챗 GPT가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챗 GPT가 등장을 하면서 AI의 서막이 열린 건데요. 이 두 가지 호재가 바로 장기 상승장의 출발점이 됐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사실 지금 2022년 10월과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나스닥 차트입니다. 그 전까지 쭉 이렇게 올랐죠. 상승 차트. 상승 채널링 구간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지금이랑 그때랑 완전히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보시면은 하락 채널링 구간에서 상단 채널 맞고 떨어지고, 상단 채널 맞고 떨어지고, 상단 채널 맞고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거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하락론자들의 주장이 힘을 받았겠어요. 그쵸? 근데 이때도요, 정확히 이 시점에, 자, 여기 이 시점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시그널이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자, 2022년 10월 그때 이 닉 티라미우스 기자의 트위터가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금리 인상 속도가 둔화됨을 시사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BOJ가 급습을 하면서 그리고 유동성 대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챗 GPT가 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여기 이 시점부터 대세 상승장이 시작이 된 건데요. 이거는 차트 제가 뒤로 돌리면서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때랑 지금이랑 정확히 데칼코마니를 보는 듯한 저는 이런 기시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2025년 11월이죠. 최근에 윌리엄스 연준 총재가 갑작스럽게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발언을 했습니다. 갑작스럽죠. 그리고 일본에서 또 부양책을 쏟았어요. 옵션 만기일과 겹쳤습니다. 그리고 구글의 AI 변화에 주목을 해야 된다. 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완전히 지금 똑같죠.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갑작스러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얘기한 윌리엄스 연준 총재는요. 파월의 친구예요. 파월의 생각을 시장에 미리 던져준 거고요. 자, 이러한 발언은 의도적인 방향, 시그널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유동성, 갑작스런 부양책을 쏟았다고 말씀드렸죠. 유동성도요, 이제는 더 못 버티겠다라는 분위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더 이상 긴축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급격히 다시 부상하고 있고요. 자, 11월 말입니다. 12월을 앞두고 이런 변화가 생긴 건 매우 의미가 크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완전히 쌍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차트 안 보여드렸죠. 자, 여기
이게 지수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지수가 이만큼 꺾였다는 건요. 공포가 완전히 극에 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세 가지 호재 나오면서 대세 상승장 시작이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 차트 오른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됐냐? 자, 대세 상승.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꺾임은 있었지만 이런 엄청난 대세 상승장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락 채널링이 계속 해가지고 땅굴 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호재 나와주면서 대세 상승이 시작이 됐다. 이거 지수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제 설명 들으면서 의아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지난주까지만 해도 금리 인하가 없다더니 어떻게 연준같이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자기 주장을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저도 처음에는 이 연준이라는 집단이 도대체 뭐 하는 데냐? 왜 이렇게 말을 잘 바꾸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연준의 역할은요. 립 서비스 역할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에 블러핑도 던졌다가 뭐 시장에 협박도 했다가 한마디로 막 툭툭 던지면서 시장 반응을 보면서 조절하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립 서비스 역할이 오히려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연준의 역할은 여기 결론을 정해놓고요. 결론까지 도달하는 길이 있죠. 여기도 찔러보고 여기도 찔러보고 여기 반응이 별로면은 다시 이렇게 가는 척 하다가 여기 갔더니 너무 심하다라고 해서 아니야 우리 다시 이렇게 갈 거야 라고 했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서 결국은 결론 정해놓고 가는 게임이라는 거죠. 시장의 간을 막 던져본다라는 겁니다. 립서비스 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이 테슬라 월가의 애널들이요. 이 썸 오브 파츠라는 방식으로 테슬라에게 밸류에이션을 부여해요. 이 썸 오브 파츠가 뭐냐면은 이 썸이죠. 파츠들의 합. 이건데요. 결국은 사업부별로 나눠서 각각 목표 주가를 주는 방식입니다. 그럼 사업부별로 이 어떤 파트가 있냐? 자동차 있죠. 옵티머스 있죠. 로보택시 있죠. 에너지 있죠. 서비스 있죠. 이렇게 다 나눠서 목표 주가를 주고 멀티플을 주는 방식인데 그래서 이거를 다 합산해가지고 더하기 해서 테슬라 목표 주가 $500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월가 애널들이. 여기서 현재는 이 로보택시가 가장 높은 멀티플을 받아서 가장 높은 목표 주가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보택시가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테슬라 주가에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FSD가 퍼지면 퍼질수록 테슬라 자동차 출고량까지 큰 도움이 되고요. 또 로보택시에도 빠른 성장과 함께 성장률이 좋아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쪽도 잘 보셔야 되는데 오늘 속보 떴죠? 한국에 FSD 풀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 모트라인에서 테슬라 FSD 실주행 라이브를 하고 있고요. 뭐 지금 계속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이 정말 많죠. 댓글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댓글들을 또 가만히 읽어보면요. 지금 한 줄 요약하면 마치 불을 처음 접한 인류와도 같은 반응들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후기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후기가 하나같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뭐 신호 인식이 엄청 잘 된다. 그리고 방지턱 알아서 멈춰준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지금 이분 가만히 계시죠? 그리고 솔직히 나보다 운전 잘한다. 5번 완전히 신세계다. 짧은 후기지만 완전히 핵심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단순히 FSD가 출시했다는 것보다는요. 이제 한국에 있는 모든 테슬라 차량에 뭐 이제 계속 업데이트가 될 거죠. 그럼 S랑 지금 현재 X만 이게 된 건데 그럼 현재 900대 정도 되는 차량에 FSD 한국 도로 상황을 스캔하고 이제 한국에서 FSD가 모델 3, 모델 Y로 릴리즈 되면서 대중화될 쯤엔 완벽한 FSD가 만들어져 있겠죠. 사실 미국 쪽에서는요. 이 자율주행을 경험하고 테슬라 주주가 된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은 장거리가 많죠. 한국식으로 하면 장거리인데 미국에서는 하루 한두 시간 정도 주행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짧은 거리라고 표현할 만큼 국토가 넓습니다. 그래서 후기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면 나는 하루에 150마일을
운전을 하는 사람인데 하루에 4-5시간 운전한다라는 거죠. 이게 부담스럽다라는 겁니다. 근데 FSD를 사용을 했더니 삶의 변화가 왔다라는 거죠. 운전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피로도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체력이 남아 도니까 집에 퇴근하고 돌아와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운전 시간이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생산성,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시간으로 활용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한 사람에게 이토록 가져다 준 변화가 크다면 아직 경험하지 못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같은 경험이 오지 않을까요? 처음에 삐삐가 등장했을 때 누가 쓰냐고 했습니다. 근데 엄청나게 유행이 됐죠. 그리고 핸드폰. 처음에 뭐 그 무전기랑 뭐가 다르냐. 그 정도 했었을 때 이런 얘기도 나왔었지만 결국은 핸드폰의 대중화가 됐습니다. 안 쓰는 사람은 없죠. 더구나 집안에 4명, 가족이 이렇게 있으면 다 한 대씩 갖고 있잖아요, 스마트폰을. FSD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후기들을 보면 FSD를 실제로 경험을 해보니 그 어떤 기술보다 강렬하고 본인의 삶의 변화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테슬라 주주가 되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여러분들 로보택시 이 무감독으로 확장하면서 좀 크리스마스 선물이 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고요. 어차피 이 무감독 버전을 풀어야지 로보택시 플릿 대수도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 FSD로 바뀌어진 세상을 여러분들이 또 보게 되실 거예요. 성장주에 대한 초창기 투자는요, 그 분야가 성공적으로 개화되었을 때 말도 안 되는 주가 수익률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옵티머스라든지 FSD가 개화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테슬라 2차 랠리, 말도 안 되는 주가 수익률을 보여주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새로운 분야를 열 수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구독자분들에게 이런 새로운 분야를 열 수 있는 기업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집중해 주세요. 자, 현재 주식시장은요, 이렇게 꿈과 희망에 돈이 몰리고 있다라는 거죠. 휴머노이드, 그리고 AI, 그리고 이거는 초전도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FSD, 이렇게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혁명, 시대를 바꾸는 기술들, 그리고 이 기술이 현실화가 되는 과정에서 200%, 300%막 터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뭐 그게 뭐예요? 소위 말하는 이런 1000%, 텐베거 종목들이 수도 없이 쏟아졌다라는 겁니다. 자, 인간의 역사에서 지금까지 이런 종목들이 수도 없이 쏟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테슬라 이후를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테슬라 이후에 다음 텐베거 종목을 지금부터 미리 선점해서 깔아둔다면 큰 수익을 좀 볼 수가 있겠죠. 남들보다 2발짝 빠를 필요도 없습니다. 1발짝만 빠르면 되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다음 섹터는 무엇이냐? 바로 양자 컴퓨팅 분야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이게 코넬 대학에서 낸 논문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다음 산업혁명의 엔진이다. 자, 직설적으로 규명하고 있고요. 학술적으로 이렇게 언급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여기 엔비디아 CEO인 젠슨 황이 여기서 뉴 인더스트리얼 이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산업 시대가 바뀌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졌고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는 이 월가에 아직 싼 기업들, 보석 같은 기업들을 전문적으로 발굴하는 저평가, 이 발굴하는 리서치 회사인데요. 여기서 발간한 보고서, 다음 도약은 양자 섹터와 함께한다 라는 보고서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을 읽어보면 이 양자 섹터가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새로운 시장은 무려 한화로 1200조 시장이 새로 열린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없던 게 돼서 새로운 게 창조가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되면요, 여기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기회가 생기냐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양자 컴퓨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들썩이고 있는 상태고요. 뭐 대장주로 알려진 아이온큐라는 종목, 제가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다시피 많이 올랐습니다. 어느 정도에 올랐냐면요. 3달러에서 가장 최근에 84달러까지 올랐다라는 거죠. 그럼 대충 계산해도 3달러에서 84달러 갔으니까 30배 가까이 오른 주식이죠. 자, 놀랍게도 이 아이온큐의 성장 여력 아직도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내가 대장주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이온큐 눌림 매수 이 전략 접근을 하셔도 무방해요. 하지만 제가 뭐 아이온큐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설명 길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오른 거 말고 완전히 바닥에서 자, 남녀노소 누구나 같이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골라왔고요. 그리고 이렇게 급등락이 심한 종목도 아닙니다. 테슬라나 아이온큐 같은 대장주는요, 모두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가도 많이 비싸요. 하지만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이런 숨은 종목은요, 불이 붙는 순간 훨씬 더 큰 폭발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자, 양자 컴퓨터 관련주고요. 기술 굉장히 탄탄한 종목입니다. 이 기술력이 본격적으로 부각받기 시작하면 주가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따로 정리를 해놨고 이렇게 아이온큐처럼 이런 식으로 폭발적으로 움직일 거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바로 돈의 흐름이 먼저 움직였다라는 건데요. 자, 월가의 비밀스러운 헤지 펀드들. 자, 유명하지 않지만은 알짜배기, 돈이 진짜 많은 헤지 펀드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특정 종목에 조용히 매집을 시작한 이후에 미국 SEC 공시와 블랙록 내부 보고서에서 흥미로운 문장들이 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기관 자금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뉴스에는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고래는 개미들과 수익을 나누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되는 순간부터 급등이 나올 겁니다. 그 급등한 거 눈으로 확인 이후에 매수 버튼을 누르셔도 돼요. 그때도 수익 납니다. 하지만 그때 매수를 하면요. 변동성이 심해져요. 이런 변동성의 파도를 일반인들은 좀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아이온큐 3달러 시절 굉장히 조용하죠. 이 시절처럼 조용할 때 같이 매수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미국장 새로운 기회의 장입니다. 상한가 제한도 없고요. 하루에도 100%, 200% 터지기도 하는 장이죠.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만 있으면 우리가 미리 선점해 놓은 이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이 크게 오를 거고요. 그럼 여기서 수익이 나면 어떻게 돼요? 안전자산에 재투자하시거나 복리로 여러분들 누적 수익 쌓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종목을 알게 되고 설사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이거를 종목을 공부를 해보고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께 큰 경험이자 바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수익 보는 사람들은요. 늘 수익 보고 있습니다. 안 좋은 장에서도 수익을 본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기회를 놓치고 사는데요. 이번에는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회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으니까 구독자분들은 저를 믿고 좀 따라와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런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알람 받거나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면요. 새 창이 뜨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새 창이 뜨게 되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중복 선택 가능하니까 체크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 혜택 3가지 이렇게 넣어놨죠. 그리고 제가 영상을 통해서 테슬라 핵심 내용들, 영상을 통해서 다 못 담은 내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요. 받으실 번호는 여기다가 써 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번호만 틀리지 않으면 여러분들 다 받아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 제가 다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요. 최대한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수익 정말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대응 잘 하셔서 좋은 선택하셔서 수익 오히려 더 많이 챙겨가시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는 내일 더 좋은 테슬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